잘못이 일어나면 사실상 그 제 식구 감싸기였잖아요. 이번에 그 법사위 국감 때 나온 그 최진수 윤리감사관 혹시 보셨나요? 그건 판사 출신인데요. 예. 아, 그분 보통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느긋해요, 정말.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A 변호사가 했는데 네. 얼마? 저번 국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모 부장이 이직한 이후의 사항은 그 지모 부장의 그러니까 얼마 결제했냐고요? 그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요. 내 영향을 그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법적 평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결제했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남아있던 두 분의 그 얼마냐고요? 그 사생활과 관련되고 아니죠. 얼마 결제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얼마 결제했는지? 예, 자, 200만 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그럼 100만 원 넘어요? 예, 그 사이입니다. 예. 예. 근데 왜 얘기를 못 하세요? 그게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어요? 카드? 예, 카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내역 확인했습니까? 예. 그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아까 뭐 홀에서 술 마신 것처럼 마치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잖아요. 룸에 들어가서 마셨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170만 원은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모 부장이 떠나고 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은 그 법원 구성원이 아닌 제3자의 예.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술 한 잔에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회의원들 공직선거법으로 계산 많이 해보신 거 아실 거예요. 술 한 잔에 몇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다 처벌하지 않습니까? 양형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 얼마로 계산했냐고요? 술 한 잔, 두 잔 마셨다는데 두 잔 마시고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직무 관련성이 이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관련 10년 동안 아무런 그 사건 연계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래서 술 한 병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를 들어 뭐 한 병에 한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위법 사항이라고 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술집에서 두 명만 여성 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세 명이서 술을 마셔야 그 정도 돈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셨냐고. 이제 두 명이 있었는지 세 명이 있었는지 부분은 그 지부장이 떠나고 난 다음의 지부장이 떠나고 난 이후의 사정이라고. 70만 원이 나왔는데 예. 남자 두 명이서 여성 접객원 두 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면 170만 원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 명이 있을 때 그 정도 돈이 나오는지 조사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집에서 술 한 병이 얼마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이제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그 진술이 이제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지규현 그 부장판사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지금 170만 원을 법카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판사 출신인데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해야죠. 어떻게 그게 별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민주당이 그러면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을 비 법관 출신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이번에 할 때는 직위원 판사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끝나버릴 뻔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지? 들여다보니까 사법부의 결국에는 감사, 감찰 이런 기능들이 매우 솜방방이었다라는 예. 것이 드러났고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그냥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반짝 관심 받을 때는 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다가 이제 이슈가 잦아들면은 그냥 유야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결국에는 뭔가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제3의 독립된 그리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 원래 윤리심사위원회나 뭔가 감사, 감찰 이런 위원회는 정말 그 조직과는 독립돼서 제3의 눈으로서 객관적으로 그래야죠. 해야 되는 예. 거고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사법부, 사법 전위의 구현이 안 됐던 하나의 그런 장애물이 이런 감사관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직위원 판사의 그 부분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지금 공수처에서 제대로 들여다볼지 그것도 한번 지켜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그 사법부에서 결국에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유예시켜버린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검증도 못했고 조사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발 뒤로 물러난 거잖아요. 예. 오히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사법 체계가 그래도 나름 자정작용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그런 필요성이 일부는 조금 잦아졌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들끓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기현 부장판사 지금 떨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 택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있는 그 동선들 추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우, 공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거까지 했는지. 아니 그럼 떨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재판 그래요? 공개하는 거 보면은 너무 그 재판 스타일이 판사마다 다 다르다고 하지만 예. 뭐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좀 그 설렁설렁 이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판사의 존엄과 권위와 이런 부분과는 많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룸사롱에서 사진 막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소명하고 이번에 공수처가 밝혔으면 좋겠다. 예. 생각. 지금 그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요. 직위원 술값 300만 원 넘는다. 공수처가 업주 진술을 확보했다. 이거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 금액에 따라서 또 이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명확하게 팩트 조사하면은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되려고 했던 노력들에 대한 정황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날의 룸사롱 그리고 변호사와의 만남 뭐 후배들인지 아니면 유착관계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다.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왜 하필 그 내란 재판을 하고 많은 재판부 중에서 랜덤으로 했는데 직위원 판사한테 갔느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지지자들의 문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내란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으시고 특히나 12월 지나고 1월 되면은 윤석열 이제 구속에서 이제 석방되고 그러면서 또 활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뭐 빠르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 눈으로 공개 재판을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요. 공수처는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뭔 내용이 나오냐면 대법원은 당시에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번 공수처 결과는 수사는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떨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이것도 그때 100만 원 미만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그때 되게 웃겼어요. 중간에 왔던 사람, 뭐 중간에 빠졌던 사람 이런 것들 머리수를 막 축소하면서 예. 축소가 아니지. 머리수를 더 늘려가면서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고 좀 자기적으로 계산을 했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때도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300이잖아요. 예. 300이면 3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업주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굳이 뭐 100만 원인 걸 300만 원으로 부풀려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예. 실제로 이게 만약에 카드나 여러 가지 결제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근거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청탁이나 알선수재나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에서의 얼마나 정확한 그런 증거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언론의 관심은 300이에요. 300. 이걸 보니까 지규현 의혹 첫 압수수색. 과연 그날 술값이 300만 원을 넘었나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지규현 판사 진짜 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재야 제대로 된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서의 감찰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도 없고 사실 당사자가 와가지고 하는 하소연에 대해서만 정상 참작한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된 수사권이 발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재판을 중재하고 판사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그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한강버스하고 그다음에 종묘